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로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덕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한 두 사람이 서로를 구원하려다 결국 서로에게 빠져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외로울 때 혈연을 초월한 그 감정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면서 금기, 그 물음 그 자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면 혹은 탓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 위험한 건 자신도 모르게 금기인 그들의 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모두를 잃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외동딸, 혈연이 아무도 없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인 여자였습니다. 외동딸이란 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실까요? 부모의 모든 사랑, 부모의 모든 기대, 부모의 모든 외로움, 그것이 모두 한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눌 형제도 없고 함께할 형제자매도 없는 그저 혼자. 그녀가 부모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을 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혈연 단신, 온몸의 세포마저도 두려움에 떨었던 그때에 구원처럼 나타난 남자. 그렇게 외로운 시간들이 지속될 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남자, 남자다운 호감형의 부자도 아닌 그저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넌 혼자지? 나도 혼자야. 그럼 우리 함께 할까? 그 말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하지만 그녀에게는 얼마나 거대한 구원처럼 들렸는지, 결혼은 거의 자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외로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더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결혼식 날씨는 맑았습니다. 신혼집은 작았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절반의 돈을 보태주셨거든요. 그것은 그녀를 받아들인다는 신호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자는 것,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는 것, 누군가와 밥을 나눠 먹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그러했을 거예요. 둘이서 함께 평범하게.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새소리가 유난히 유별났던 그 아침,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까지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아침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의 발소리를 들으며 그의 신발을 신는 소리, 그의 양치질하는 소리, 그의 커피를 마시는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가장 편안한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여보, 자기야?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남편은 이미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잡은 채로 그녀의 소리도 들리지 않은 듯 남편의 눈이 감겼습니다. 구급차, 응급실, 의사의 말소리, 급성 심장마비입니다. 그 말은 끝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았으니까요.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결혼한 지 아직 11개월, 겨우 11개월. 그 짧은 시간이 그녀의 모든 것이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장례식에는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몇 명의 친척들과 함께.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혈연이었던 남편마저 떠나버리고 정말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이제 시아버지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다른 혈연이 없는 그녀에게 유일한 존재. 하지만 그마저도 그녀와는 남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그녀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 그냥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위로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납골당에서 한참을 소리 없이 오열한 뒤 그녀는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아파트. 아니, 텅 빈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남겨진 그의 채취, 거울 위에 그의 물품들,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그의 형상, 침실에 그의 옷, 모든 것이 그였습니다. 그였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치울 수 없었습니다. 치우는 것은 그를 버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들을 보는 것도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이 앉아 있을 자리를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약을 먹는 방법, 목을 매는 방법, 바다에 뛰어드는 방법, 모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산다는 걸 아세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 본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 그게 또 다른 고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아파트를 내놓았어요. 그곳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꾸만 떠올라서 남편이 밥 먹던 모습, 남편이 자던 모습, 모든 게 고문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돈을 받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희망을 찾아 그녀는 한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피폐한 일상, 먹을 것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일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시아버지를 찾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시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나빠할지, 얼마나 냉정한 반응을 할지 모두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집 앞.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떨리는 손가락. 문이 열리며 시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 며느라기 아니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사를 할 수 없었어요. 울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버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만 목이 메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침묵 속에서 주방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의 절반은 아버님이 보태주신 돈이고 남은 돈도 거의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녀를 봤어요. 그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이 자꾸 떠올라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만 아버님 집에서 살 수 없을까요? 침묵.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시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불편하지 않겠니? 아버님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아가, 그럼 집이 팔릴 동안에 여기서 지내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을 봤어요. 너도 결혼식 올린 지 얼마 안 됐잖아. 아버님의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아직 한창 때니 새로 출발하기에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아버님이 한 말. 돈은 나에게 안 줘도 돼. 그 돈으로 모든 과거는 잊고 새 출발하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오열하듯 무너졌습니다. 감사함에 무의식적으로 시아버지 어깨에 안긴 채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어깨,
그 근육질의 단단함. 단단함 속의 포근함, 단순한 위로가 아닌 남자의 품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10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한창 때인 50살의 아내를 잃고 지금은 아들마저 떠나보내고, 하지만 그는 절망에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운동으로 절망감을 쏟아내듯 자신의 몸에 흘러내리는 땀 속에 가두었습니다. 61세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아버님의 가슴, 바위 같은 등판, 장근육이 가득한 팔, 모두 단단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품을 날을 기다리듯이 그녀는 그 어깨에 안겨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부모도 아닌 남편도 아닌 다른 종류의 남자의 포근함을. 처음 며칠은 천국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는 시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그 느낌, 누군가와 함께 말을 나누는 그 느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밤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 그것만으로 그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러했을 거예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있었겠지만 누군가가 집에 있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10년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둘 다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뭔가가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옷이 얇아졌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어색함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뭔가 시각적인 충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샤워 후 그녀가 방으로 들어갈 때 시아버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하지만 분명한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자신의 몸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옷을 입을 때, 계단을 내려올 때 모든 움직임이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말로 표현되지 않은, 하지만 분명한 그 무언의 언어가 둘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의 소파에 그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깊게 몸부림 때문인지 치마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시아버지의 눈에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머리, 뜨거워지는 몸, 10년을 억눌러온 남자로서의 본능이 솟아올라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봤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어요.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그것을 억누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자신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그 밝은 목소리. 어제 왜 깨우지 않으셨어요? 소파에서 자다니 귀여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렇게 편하게 웃을 수 없었어요. 그게 곤히 자고 있길래 방해될까 봐서. 어색한 미소였습니다. 어색한 눈빛이었어요.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녀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며느리를 보는 눈이었다면 이제는 여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변했어요. 그녀가 건네는 컵을 받을 때 손이 닿으면 그는 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밥을 담을 때 그는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녀가 웃을 때 그의 눈은 다른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인데, 명색이 아들의 아내인데, 그런 감정을 내비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속으로만 깊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욕조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물소리가 났어요. 그녀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라 안심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문을 잠그지 않은 걸 시아버지가 발견했습니다. 거울 안에 물을 맞으며 그녀의 실루엣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진주처럼 빛나는 그녀의 비너스가 시아버지의 눈에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호흡도 멈춰버렸습니다. 10년의 스님 같은 삶, 10년의 혼자인 밤들,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간신히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나왔어요. 방으로 들어가 밤새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들의 아내를 이런 눈으로 보다니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밤을 넘기며 시아버지는 결심했어요. 이건 더 이상 지켜낼 수 없다. 이건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한단 말인가? 원룸을 구해서 그녀를 내보내기로. 그것이 둘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차를 한잔하자. 거실의 테이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긴 침묵을 깨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눈은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너와 함께 지내서 외로움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 너무 좋았는데. 그의 손이 차잔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어색한 침묵. 그녀가 묻기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원룸을 하나 구해줄 테니 집이 팔릴 때까지 거기서 살 수 있겠니? 그 말, 그 제안,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그녀는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처받았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뭘 큰 잘못이라도 한 건가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제 나름 아버님께 잘하려고 매일매일 생각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호흡도 끊어졌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당황한 시아버지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꾸 네가 여자로 보여. 그 말, 그 고백,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러다간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절박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야. 그녀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자신을 얼마나 원하는지.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시아버지를 더 흔들었습니다. 사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어요. 저도 아버님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자꾸 생겨요.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의 몸이 경직되었어요. 오래전에 아빠를 잃었던 것 때문에 아버님이 좋아지는 줄 알고 애써 감정을 눌러봤는데 그녀가 눈을 들어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런 감정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시아버지를 그녀는 진정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의 시선, 아버님의 눈빛, 아버님의 손,
모든 게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건 혐오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감정이었어요. 사실 아버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또래 나이보다 한 10살은 더 젊게 보이세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61세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중후한 미남형 얼굴, 꾸준한 운동으로 관리된 신체, 50대 초반처럼 보이는 아버님. 저도 처음엔 아버님이 어색해서 눈을 피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더 간절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님의 다정다감함이, 아버님의 단단한 포근한 품이, 아버님의 저를 위한 보호 본능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남자의 포근함이, 그리고 강함이 저를 감싸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끄러워했어요. 시아버지라는 관계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를 정확히 봤습니다. 아버님만 좋으시다면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과 단둘이 살고 싶어요. 사실 아버님, 그녀가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 눈빛, 그리고 방에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이상한 숨소리.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옷이 한 번씩 사라지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호흡을 잃었어요. 그녀의 눈은 진짜였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표현하시길 솔직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장애물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덕성,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 죄책감, 이 모든 게 이상하게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물에 지워지는 그림처럼 남은 건 오직 갈구, 상대를 원하는 그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10년의 외로움, 10년의 억압, 모든 게 한순간에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발 더 가까워졌을 때 시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벌떡 일어섰어요. 그 순간 그녀가 그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그리고 가까워지는 입술이 모든 금기가 한 번의 입맞춤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한참을 둘은 서로를 향해 거침없이 서로를 갈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피아노를 연주하듯 그녀를 소중히 감싸 올렸어요. 그녀도 감미로운 연주에 취해 몰입하듯 그 리듬의 이타적인 선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둘이 비로소 온전해졌어요. 그 이후로 그들만의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그들을 판단했을 겁니다. 혐오, 비난했을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가 팔렸어요. 동시에 시아버지의 집도 내놓았습니다. 둘은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 그들만을 위한 곳, 서울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포항,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중소도시를 찾아 선택한 곳, 그곳에서 그들은 둘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둘은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옳은 것인지 이것이 사랑인지 그것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둘 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외로움이 없었어요. 지금 샤워를 마친 며느리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바다가 보이는 침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